인일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단원 발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제 ABCD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그래프 지금 코사인 함수 최대값이 3이고 가장 작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일단 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주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죠? 원래 코사인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움푹 파인 접시 모양 2파이까지 0에서 출발해서 이런 움푹 파인 접시 모양이 한 사이클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여기 부분 보세요. 이렇게 코사인의 한 사이클이 그려지고 그 뒤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그러면 주기라는 건 같은 함수값이 반복되는 최소한의 텀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들의 간격이 주기가 된다는 거야. 즉 주기를 계산하면 8분의 여기 25파이에서 뭘 뺀다? 8분의 5파이를 빼면 얼마입니까? 8분의 20파이. 약분하면 2분의 5파이가 새로운 주기가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원래 코사인 함수 그래프 한 주기, 물론 시작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러면 코사인이 여기까지 그려지면은 또 한 주기가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코사인을 접시 모양처럼 그릴 때 0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주기가 축소된 상태에서 8분의 5파이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그려졌지. 그 말은 주기가 축소된 새로운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는 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를 어디서 했어요? 8분의 5파이에서 했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야? 8분의 5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바로 답을 내보죠. 자, 우리 이 함수 y는 a 곱하기 코사인 b의 x-c 플러스 d라는 함수의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치역에 영향을 주는 문자가 뭐였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함수 앞에 곱해진 a랑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d가 영향을 준다 했어. 자,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치역은 일단은 마이너스 a에서 d를 더한 값, 그리고 플러스 a에서 d를 더한 값, 이게 최종 치역이었지. 그러면 이게 최대값 3, 이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a 플러스 d는 3,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 2d가 1, 그래서 d는 1 나오고 a는 2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식 가지고 주기를 한번 생각하면 주기한테 영향을 주는 문자는 b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코사인의 주기 2파이를 양수 b로 나눴어. 근데 그게 주기가 얼마여야 돼? 2분의 5파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b 값은 얼마 나와요? 5분의 4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a랑 b랑 d를 다 찾았어. 그러면 c는 봐봐, 이 이동 주기가 줄어들고 y축 늘어나고 x축 기준으로 확대되고 평행 이동된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c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8분의 5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야지만 평행 이동한 주기가 축소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8분의 5파이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x축 방향으로는 c만큼 간 건데 그 c는 8분의 5파이가 돼줘야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는 2, b는 5분의 4, c는 8분의 5파이, d는 1. 그래서 a, b, c, d 모두 곱하면
2, 5분의 4, 8분의 5파이 1. 답은 파이가 된다. 네, 다음 이제 18번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고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에서는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뭔가 지금 보면 얘들아,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각이 같다면 제곱의 합을 얼마로 처리할 수 있어요? 1로 처리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 89도잖아. 그러면 사인 89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을 맞출 거야. 나 1도랑 맞추고 싶어. 그러면 90도에서 뭘 뺀다? 1도를 뺀다.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변형이니까 사인이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1도로 바뀌고. 자, 부호는요. 90도 마이너스면 이거 1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하고 1사분면에서 원래 함수 사인은 플러스니까 얘 코사인 1도로 바뀌는 거야. 맞지?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1도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합쳐서 얼마로 처리가 될까? 더하면 1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자, 느낌이 슬 오죠, 여러분? 자,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사인 88도는 사인 90도에서 몇 도를 빼면 돼? 2도를 빼면 되고, 같은 원리로 변형하면 이거 코사인 2도로 바뀌죠. 그러면 결국 사인 제곱 88도는 코사인 제곱 2도로 바뀌어. 그러면 사인 제곱 2도랑 코사인 제곱 2도랑 이렇게 더해서 얼마로 처리가 될까요? 이렇게 더해서 얼마로 처리가 된다? 얘네들도 1로 처리가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인 제곱 3도도 뒤에 거 사인 제곱 87도랑 하면은 1로 처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봐봐. 1, 1도, 2도 쭉쭉쭉 가서 중간에 44도, 45도, 46도 쭉쭉쭉 가서 88도, 89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1도랑 89도 세트 1, 2도랑 88도 세트 1. 왜? 얘네들은 더했을 때 각이 90도가 되는 관계잖아. 그러면 44도랑 46도까지도 더해서 얼마로 처리가 돼? 1로 처리가 돼. 그러면 결국 1이 몇 번 있는 거야, 얘들아? 44번 있고, 나는 거기에 뭐만 더해지면 돼요? 사인 45도의 제곱이 더해진다. 그러면 44에 사인 45도 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분의 89가 됩니다. 네,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아지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범위가 2파이까지고, 일단 사인을 먼저 그리면 사인 이렇게 2파이 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1에서 요런 접시 모양 코사인 그래프 2파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즉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초록색이 사인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결국 어디예요? 알파랑 베타 사이죠. 알파랑 베타 사이. 그럼 우리 목표는 알파랑 베타만 찾으면 될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가 뭔데요?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 값이 같아지는 그 순간의 x값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랑 똑같아. 당연히 코사인이 0이 아닌 순간에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예요? 탄젠트잖아. 즉 탄젠트 함수가 1이 되는 그 순간의 x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우리 생각해 보면 0에서 2파이 요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 자, 일단 2분의 파이 점근선, 그리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리고 파이에서 또 점근선까지, 그리고 2분의 3파이 또 점근선 나오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2파이 안 들어가고 다시 점근선으로. 이게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인데, 나는 탄젠트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 얘들아? 1이 되는 그 순간의 x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1사분면에서는 45도 4분의 파이. 그리고 두 번째 이 베타가 이거잖아. 이거 어때요?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함수의 주기 파이만큼만 점프하면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5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가 1이 되는 그 순간의 x값을 구한다는 게 결국에는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 순간의 x를 찾는 거야. 따라서 알파는 4분의 파이, 베타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해를 구하면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답이 된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110페이지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10페이지의 14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선분 AB의 길이가 3, AC는 4, 삼각형 ABC의 두 변 위에 각각 점 D2가 있다. 자, 이 선분 D2가 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AD 곱하기 AE의 값을 찾으래. 자, 그러면 AD의 길이를 우리가 그냥 X라고 잡고 AE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구해야 하는 게 일단 X, Y의 곱이지. 자, 그러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자, 우리 넓이 구하는 몫이 두 변 3과 4, 그리고 끼인 각 A의 사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의 넓이는 2분의 1 XY에, 얘네들이 끼인 각이 지금 A로 갔잖아. 그러니까 사인 A가 되지. 자, 근데 파란 색깔 넓이가 큰 삼각형의 절반이라는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요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큰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 2분의 1 XY 사인 A랑 같아. 자, 그러면 사인 A 약분되고 2분의 1 지워지고, 자, 따라서 구하는 XY의 값은 여기 좌변에 남아있는 얼마만 됩니까? 6만 되겠죠. 그래서 XY의 값은 6이 된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PQ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인 사각형이 있다. 넓이가 2루트 3일 때 P제곱과 Q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의 넓이랑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파란 색깔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A랑 C를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파란색 선이랑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평행하게. 지금 요렇게 파란색 선들이 평행한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각선이 하나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이제 D랑 B라는 점을 지나도록 그려볼게요. 자, 평행하게 그린다. 그림이 좀 삐뚤어졌네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평행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 초록색 길이 현재 평행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120도라고 하는 각은 그러면 파란색과 초록색 선분이 이루는 각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지금 12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가 뭐가 돼요? 파란색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Q. 그리고 여기 초록색깔 여기 길이가 P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 초록색깔 사각형의 넓이가 구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넓이가 완전히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안쪽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고 모두 다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의 절반만 구하면은 이 안쪽에 초록색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넓이 같고 이렇게 넓이 같고 이렇게 넓이 같고 이렇게 넓이 같으니까 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반땅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럼 얘들아, 큰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인데 여기가 Q, 여기가 P, 여기가 지금 120도지. 그러면 이 위쪽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PQ 사인 120도.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거기에 두 배를 한 게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야. 그치? 근데 나는 여기에서 초록색깔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려면 이걸 다시 반땅하면 된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에 이 녹색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두 대각선 PQ를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120도 요걸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루트 3이라고 했죠. 자, 사인 120도는요. 사인 파이에서 60도를 빼면 되고 이거 각변형 하면은 그냥 사인 60도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PQ가 2루트 3. 자, 루트 3 날리고 PQ 값 정리하면 8이 되네. 자, 그럼 문제에서 P랑 Q의 합이 6. P랑 Q의 곱이 8. 자, 그 상태에서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P 더하기 Q의 전체 제곱에서 PQ의 곱 2배를 빼면 되지. 그러면 36 빼기 16 계산하면 답이 2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지우고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 때, 봐봐. 대각선 Q랑 P 그리고 끼인각 120도를 알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의 곱 끼인각의 사인이 된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평행한 선들을 그으면 알 수 있다.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이 이제 여기 길이가 모선이야. 자, 모선의 길이가 12cm인 원뿔이 있다. 원뿔에 밑면인 원의 둘레 위에 점 P에서 모선 OP의 중점 Q까지 이렇게 원뿔의 표면을 따라 실을 감았을 때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원뿔의 전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위쪽 이렇게 딱 여기에 모선에 얘들아 칼을 대서 이렇게 찢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밑면이 원과 위에 부채꼴이 붙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O고요. 뭐 여기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 하나를 P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봐봐.
P가 이렇게 따라서 OP의 중점, 그러니까 Q랑 O랑 P는 한 모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Q가 뭐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가는 그 자취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 모선은 사실은 하나지. 붙이면 하나의 모선이잖아. 그래서 Q를 어디에 그릴 거냐면 여기. 이렇게 중점. 그리고 사실 여기도 P가 되는 거야. 붙으면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감기는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면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게 전체 모선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긴 절반이니까 6이야. 그 상태에서 난 빨간색 x값을 찾아야 해.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네. 자, 그럼 얘들아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4니까 8파이죠. 그럼 우리가 부채꼴 여기 위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8파이는 반지름 12 세타. 따라서 세타는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각이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감은실의 최소값은 이게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서 감겨야 되니까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 그럼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는 거는 무슨 법칙을 쓰면 돼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 때 마주보는 짝꿍 변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씁니다. x제곱은 사이드 제곱의 합 12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6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자, 코사인 120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2가 나온다. 자, 그래서 x는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양수니까 루트 252가 되고요. 유리화하면 답이 6루트 7이 됩니다.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3x랑 y는 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일단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이 세타가 들어가는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 요렇게 세로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항상 x값이 k로 일정한 세로선을 그렸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k, k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k, 3k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k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 길이는 3k에서 y 좌표 k를 빼면 2k. 자, 이 길이는 원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0k. 여기는 루트 2k가 되겠죠. 결국에 내가 세 변의 길이를 k에 대한 식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으면 코사인 세타는 자,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사이드 변의 곱 2 곱하기 루트 10k 곱하기 루트 2k 분의 분자는 사이드 제곱 10k 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세타의 짝꿍 변 2k의 제곱 즉 4k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자, 코사인 세타는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5니까 4 루트 5 k 제곱 분의 분자 8k 제곱 k 제곱 약분되고 루트 5분의 2 유리화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2 루트 5가 답이 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17번 풀 수 있었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원위의 서점 ABC에 대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한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r 제곱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원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BC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리면 이 원은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이 돼요? 외접원이 되지. 자, 그럼 외접원은 우리가 무슨 법칙을 써요? 사인 법칙이랑 관련이 있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내가 지금 60도라는 각을 알아. 그러면 이 60도의 짝꿍변 x만 찾아낸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사인 60도분의 x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 아, 그러면 내가 이 식을 통해서 r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에 내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x만 찾으면 끝나는 거고, 이 x를 찾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x제곱은 사이드 변의 제곱 8의 제곱 플러스 12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2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야. 자, 계산하면 64 플러스 144 빼기 이렇게 약분되니까 9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얘가 112가 되고, 제곱해서 112가 돼야 해. 근데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러면 루트 112 유리화하면 4 루트 7이 되죠. 아, 그러면 x가 4 루트 7이야. 그러면 내가 r을 구한다는 거는 2분의 양변을 2로 나눠봐. 그럼 2분의 x 4 루트 7, 거기에 사인 60도의 역수를 곱하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4 곱하기 루트 3분의 7,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럼 파이에다가 r을 제곱하면 16에다가 3분의 7이 곱해지죠. 계산하면 3분의 112 파이가 됩니다. 여기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141페이지 수열로 넘어갈게요. 네, 141페이지 발전 문제 18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봤을 때 그 수열을 AN이라 하자. 이 수열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래.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수열 지금 조건제시법인데 나타내 보면, 자,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나올 것 같아요. n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그 다음 2 대입하면 5, 8 쭉 한번 써볼게요. 3씩 늘어가면 되니까 11, 14, 17, 20, 23, 26, 29 이런 식으로 가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n 앞의 개수가 5야? 그러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겠죠. 그럼 n에 1을 대입하면 3, 이제 5씩 더하면 얼마지? 8, 13, 18, 23, 28, 33 이런 식으로 가는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의 원소를 나열을 해보래. 자, 그러면 공통으로 겹치는 게 지금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8. 그리고 23 보이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몇 개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29 다음이 얼마야? 3씩 더하면은 32, 35, 38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5를 더하면은 38, 43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겹치는 수가 38이네요. 아, 그래서 일단 A 교집합 B라고 하는 이 교집합의 원소를 나열을 해봤어. 그랬더니 8, 23, 38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어때요? 지금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계속 15씩 더해지고 있어. 즉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찾아보면 공차가 15죠. 그러면 첫째 항이 8이야. 그러면 A1 플러스 n-1d. 그래서 정리하면 15n 마이너스 7. 이게 일반항인데 나는 걔가 얼마보다 커지길 바래? 100보다 커지길 바래. 즉 15n이
107보다 커지길 바라죠. 자, 그러면 n은 15분의 107보다 커야 되고, 이게 대충 계산하면 7.11이잖아. 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은 얼마부터의 자연수 n은 8항이죠. 그래서 제 8항부터 주어진 수열이 100보다 커지게 된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첫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S5랑 S11이 같다. 이때 SN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2배 2a 플러스 n-1d 요런 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첫째 항은 아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공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S5부터 계산하면 2분의 5 곱하기 2a 첫째 항의 2배니까 60 플러스 n-1d 이게 S5고, 자, S11은 2분의 n 2a1 플러스 10d 이게 S11인데 두 개가 같대. 자, 그러면은 양변 2 날려주고, 자, 계산합니다. 여기 300 플러스 20d는 660 플러스 110d. 자, 이항하면 90d는 어떻게 됩니까? 660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60. 90으로 약분했더니 공차가 얼마가 나와요? d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면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첫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럼 이제 나는 SN의 최대값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이 일반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고 1차식이니까 첫째 항이 30이 나오려면은 여기 34가 붙어야겠지.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지금 요런 수열이야. n에 1 대입하면 30, 2 대입하면 26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4씩 공차를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수열이 음수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1항부터 합을 계속 항을 더해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30 이게 S1, S2는 30 플러스 26 커지죠. S3는 30 플러스 26 플러스 22. 즉 항의 값 자체는 작아지지만 합 자체는 커진단 말이야. 근데 계속 커지다가 언제 다시 줄어드느냐? 이 음수항이 더해질 때 조금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AN, 즉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0보다 큰 항이 언제까지인지 찾아볼 거야. 자, 즉 4n이 34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n은 4분의 34보다 작다. 즉 8.11이죠. 다시 말해서 얘들아, 제 8항까지만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양수야. 그 말은 8항까지의 합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9항부터는 봐봐. 9항부터는 이제 여기서 음수가 더해지니까 조금 깎여버린다고. 그래서 S8이 최대가 된다. 자, 이 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SN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럼 S8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대입만 하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28이 나온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자, 20번 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게 되는 두 등차수랴. 즉
얘는 AN이라는 수열의 합 SN이고 오른쪽은 BN이라는 수열의 SN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A3랑 B5가 같을 때 K 값을 찾으래요. 자, 어때요 우리? A3는 S3에서 뭘 빼면 되더라? S2를 빼면 되지. 자,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한다. 여기 왼쪽에 N자리에 3 넣고 2 넣어서 빼면 되잖아. 그러면 9K 플러스 3에서 뺍니다. 2 대입하면 4K 플러스 2죠. 정리하면 얼마야? 5K 플러스 1. 자, B5는 이제 여기 이 합을 SN이라고 하면 S5에서 S4를 날리면 되지. 자, 그러면 N자리에 5 대입하면 25 플러스 5K에서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K를 뺀다. 계산하면 K 플러스 9예요. 두 개가 같대. 5K 플러스 1과 K 플러스 9가 같다. 정리하면 4K가 8. 그래서 K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2가 됩니다. 자, 이제 21번.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고 한다. 유해 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이 여과기를 n번 통과했더니 유해 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되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즉 n번 통과하고 나서 얘는 뭐야? 남아있는 유해 물질의 양이에요. 그러면 원래 100g이었어. 근데 한 번 통과했을 때 20%가 줄어든다는 거는 남아있는 양은 80%야. 즉 0.8이 남아.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여과기를 2번 통과했어. 그러면 다시 밑줄에서 20%가 빠진다는 건 밑줄에서 80%가 남는다는 거니까 100 곱하기 0.8의 제곱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과기를 n번 통과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물질은 유해 물질은 100 곱하기 0.8의 n제곱이 되겠네. 아, 그러면 요거네. 100 곱하기 0.8의 n제곱이 남아있는 유해 물질의 양인데 나는 걔가 몇 그램 이하가 되길 바래? 그렇지, 10g 이하가 되길 바래. 자, 양변을 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상용 로그. 왜냐면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을 줬으니까. 자, 그러면 로그 100 플러스 n 로그 0.8. 자, 그리고 상용 로그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 10에다가 상용 로그 취하면은 로그 10 이렇게 된다. 자, 계산하면 2 플러스 n에다가 자, 밑줄 우리 로그의 뺄셈 정리하면 로그 8은 어떻게 바뀌어요? 3 로그 2 그리고 빼기 로그 11. 그게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밑줄을 우변으로 넘기고 1을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n에 1 마이너스 3 로그 2가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에서 로그 2를 0.3010으로 계산하래. 자, 그러면 n 곱하기 1 마이너스 0.9030이 1 이상이고요. 정리하면 n 곱하기 0.097 그게 1 이상이야. 그럼 n은 0.097분의 1 이상이 되면 되죠. 자, 이거 1000분의 97이니까 결국 97분의 1000이고 계산하면 10.11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10.1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11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통과해야 유해 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되더라. 답은 11입니다. 자, 이제 153페이지로 가서 시그마 발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발전 문제 10번. 다음 시그마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로그가 막 여러 개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밑줄의 로그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밑변환 공식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로그 k 플러스 1분의 로그 k 플러스 2 밑변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로그 5에 진수가 로그 K 플러스 1분의 로그 K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는 뭐야 얘들아? 말 그대로 K 자리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해서 더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 시키는 대로. 자, K에 2를 대입해. 그러면 로그 5에 로그 2분의 로그 3 플러스 로그 5에 K에 2 대입하면 진수가 누구야? 로그 3분의 로그 4. 자, K에다가 3 대입하면 로그 5에 진수가 어떻게 돼요? 로그 4분의 로그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30을 대입하면 로그 5에 로그 31분의 로그 3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밑이 5로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할 수 있잖아. 그러면 로그 5에 자,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2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4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로그 31분의 로그 32까지 곱할 수 있고, 자, 진수를 곱할 때 이렇게 분자 분모가 약분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5의 진수가 누구예요? 로그 2분의 로그 30이고요. 자, 밑줄 친 부분 다시 밑변환 공식 적용하면 로그 2의 32가 되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5가 되니까 계산하면 답은 1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시그마 1부터 99항까지 AK의 합 그리고 100번째 항을 주고 밑줄 친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고 했죠. 자, 우리 시그마 공식은 3개밖에 없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K의 합, K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제곱의 합, K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세제곱의 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시그마 상황은 자연수 K 자리에 1부터 99까지 대입하면서 더하는 게 시그마의 본질이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대입을 하면 초록 색깔 일반항 자리 K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누가 생기지? A1-A2.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A2-A3.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A3-A4. 이런 식으로 더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더하냐면 K 자리에 99를 넣은 건데 99를 넣기 전에 98을 대입하면 98 곱하기 A98 마이너스 A99, 그리고 마지막으로 K 자리에 99를 대입하면 A99 마이너스 A100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2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계산하면 여기서 앞에서 마이너스 2A3랑 뒤에서 3A3 처리하면 여기서 A3가 되고요. 자, 규칙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하면 누가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3A4랑 뒤에 4A4가 있어서 여기서 A4가 생겼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요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98에 A99랑 뒤에 플러스 99에 A99랑 계산하면 이 부분에서 A99까지 생기지. 아,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가장 처음에 있었던 A1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 부분 A2, A3 쭉 가서 A99까지 나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전개하는 요렇게 전개하면 누가 생겨요? 마이너스 99에 A100. 결국에는 이 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1항부터 99항까지 요거를 시그마로 바꾸면 1부터 99까지 AK 요렇게 변경이 될 텐데 이 값을 16이라고 줬고 A100은 11분의 1이라고 줬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99 곱하기 11분의 1
즉 16-9 값을 계산하면 답은 7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등식의 좌변인데 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이 A, B의 값을 어떻게 찾느냐.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좌변은 뭔가의 합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좌변을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시그마 더할 거야. 누굴 더할 거냐면, 자, 곱하기 앞에를 보면 1, 2, 3, n-1, n 요렇게 되죠. 즉 곱하기 앞에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니까 여기를 k로 쓰고 k는 1부터 n까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곱하기. 자, 이제 곱하기 뒤는요, n, n-1, n-2. 즉 얘는 n 빼기 0으로 보면 n은 계속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뒤가 변하지. 0, 1, 2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n에서 뺄 거야. 누구를? 1과 0 하나 차이, 2와 1 하나 차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지, k-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여기 k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해봐. 그럼 마지막 n-n 플러스 1 처리하면 진짜 곱하기 뒤에 값이 1이 잘 나오죠. 아, 그러면은 내가 좌변을 시그마로 표현을 한 게 이거야. 그럼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분배 법칙 쓰고, 그리고 시그마 안의 상수를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왜 상수냐면 지금 여기서는 k가 시그마 변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을 앞으로 꺼내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n 플러스 1에, 자, 여러분 우리 1부터 n까지 k 공식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공식은 어떻게 됐었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그럼 얘만 정리를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분모 6으로 통분하고요. 자, 보시면은 n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보자. 자, 그러면 이쪽 항은 분모에 3이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하면 3n 플러스 3이 생길 거고, 자, 두 번째 항은 6분의 n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얘가 그대로 올 테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중괄호 부분 정리하면 n 플러스 2가 되네요. 아, 그러면 좌변을 정리한 게 우변이랑 같아야 되는데, 자, 우변이 6분의 n 플러스 a, n 플러스 b래. 근데 우리 방금 이게 1과 2라는 거 찾았죠? 물론 순서는 상관없어. a가 2일 수도 있고 b가 1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a랑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로 처리하면 된다? 3이 답이 된다. 보이시죠? 여기가 1, 2니까. 자, 이제 13번으로. 자, 13번.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나열할 때 n번째 행에 나열되는 수의 합들을 an이라 하고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a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야. a1은 1행에 나열된 수의 합이니까 그냥 1이겠죠. a2는 2행에 나열된 수들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a2는 2 더하기 4야. 다시 말해서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누구의 배수예요? 2의 배수. 2k들을 2개 더했네.
3행은 어때요? 여러분 누구의 배수예요? 3의 배수죠. 그러면 3행 A3는 3의 배수 3K들을 3개 더했어. 그러니까 K는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자,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N은 n번째 행은 n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nk들. 근데 1행에서 1의 배수를 1개, 2행에서는 2의 배수 2개, 3행에서는 3의 배수가 3개야. 그럼 n행에서는 n의 배수를 n개 더하니까 k는 1부터 n까지. 이게 an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시그마에서 변수가 k야. 그럼 상수에 해당하는 n은 앞으로 꺼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우리 자연수합 공식 적용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정리를 했더니 2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이게 an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계산하래. 자, 그러면 우리 ak는 방금 구했잖아요. 이게 an이니까 대입하면 2분의 k세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2분의 1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세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럼 2분의 1에 자, 자연수 세제곱은 공식 어떻게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연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1705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n번째 행에 나열되는 수의 합 an이 바로 이러한 시그마 n의 배수들의 합이니까 이런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캐치하는 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의 발전 문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주어진 수열이 다음처럼 정의가 됐대요. A1은 1, 첫째 항은 1, 그리고 그 다음 항은 그 앞행 항의 9의 n제곱을 곱하는 구조야.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비 수열이 되려면 뒤의 항이 앞의 항을 기준으로 어떤 일정한 상수가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얘는 n이 들어갈 때마다 바뀌니까 일정한 수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얘는 등비 수열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로그 3의 a10을 찾아야 돼. 그럼 a10을 찾아야 되네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을 a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9의 n제곱이 될 텐데 자,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게 A1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A10, A9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9의 9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A9가 되면요. A9, A8 이렇게 되면 9의 8제곱. A8, A7 이렇게 되면은 9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A10만 남기고 싶으면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빨간색 덩어리들을 곱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면 A9분의 A10, A8분의 A9, A7분의 A8 이런 식으로 가다가 A1분의 A2까지를 이 B를 싹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9의 9제곱, 두 번째가 9의 8제곱, 세 번째가 9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이 9의 1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싹 다 약분이 되고 첫째 항이 1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10번째 항만 남아. A10은 자, 우변은 밑이 9로 같으면서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1부터 9까지 더하면 되죠. 자, 그럼 9에 1부터 9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계산하면 9에 45제곱이 되네. 아, 그러면 A10이 9에 45제곱이 되니까 로그 3에 A10은 로그 3에 9에 45제곱을 계산하면 되고, 자, 9라고 하는 게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법칙 쓰면 로그 3에 3의 90제곱이 된다. 그러면 90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3의 3, 로그 3의 3 1로 처리하면 답이 90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으로. 자, 9번에서는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 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빼기 1이 3의 배수임을 보여라. 자, 그럼 1번. 우리 수학적 귀납법은 일단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이라 했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면, n자리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의 1제곱 빼기 1은 얼마지? 3. 이거 3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저 명제는. 자, 두 번째.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지? n이 k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즉 n의 k를 대입한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정말로 3의 배수라는 것. 즉 3m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때 3의 배수니까 m이 정수가 되면 되겠죠. 3의 배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지?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즉 4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참이라고 성립한다고 가정했다는 말은 이 등식은 참이라는 거야. 즉 4의 k제곱을 3m 플러스 1 형태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보여줘야 하는 식을 변형을 하면 얘는 4 곱하기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4의 k제곱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 3m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4 곱하기 3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전개하면 12m 플러스 3이고 3으로 묶어내면 4m 플러스 1로 묶이니까 어때? 지금 이 형태가 3 곱하기 어떤 덩어리 형태니까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맞죠? 아, 그래서 n자리에 k 플러스, 봐봐,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진짜 얘가 3의 배수가 맞다는 거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을 했다. 일단 1번 증명은 됐고요. 자, 2번 증명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2번에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보이래. 그러면 n이 2일 때부터 보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식의 좌변에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1까지만 더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5가 되고요. 부등식의 우변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2-2분의 1, 2분의 3. 어때요? 우변은 1.5, 좌변은 1.25. 정말로 우변이 더 크죠. 그래서 n이 2일 때 저 부등식은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는 n이 k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k를 대입하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쭉쭉쭉 가다가 k 제곱분의 1까지 더한 게 진짜로 2-k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즉, 이 부등식을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거는 뭐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즉 1 플러스 2의 제곱분을 쭉 가다가 여기에 k 플러스 1을 넣었어. 그러면 그 전에 k 제곱분의 1이 있을 거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까지 더한 거랑 자 우변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인데 나는 뭘 해야 돼 얘들아? 진짜로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너희가 보여줘야 돼. 뭘 가지고? 참이 되는 부등식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부등식의 좌변이랑 참이라고 알고 있는 부등식의 좌변을 비교해 보니까 이 동그라미 친 항이 더해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등식의 양변에 뭘 더해보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보자. 이거를 더하면 당연히 더한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지?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k 제곱분의 1 그리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우변은요? 2 마이너스 k분의 1 여기에도 더하는 거야.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했는데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도 봐봐.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되는 참인 부등식이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보여줘야 하는 부등식의 좌변을 기억. 그러면은 내가 방금 만들어낸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끌어낸 부등식의 좌변 기억 똑같지. 자 나는 이 우변을 니은 이 우변을 디귿이라고 하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아. 그럼 나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만 따지면 돼요, 여러분? 디귿이랑 니은의 관계를 따져줘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 디귿에서 니은을 한번 빼볼게. 자, 그러면 디귿 2-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디귿에서 니은을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랑 마이너스 2가 사라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고 자, 부호를 따지고 싶어서 통분해 볼게. k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첫 번째 항은 k, 두 번째 항은 kk 플러스 1, 마지막 항은 k 플러스 1 제곱. 분자가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분자 정리하면 분모 kk 플러스 1의 제곱분에 k제곱 플러스 2k이고 뒤에 완전 제곱식 빼면 마이너스 1만 남죠. 자,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러분? 음수지. 자, 다시 말해서 디귿에서 니은을 뺀 게 음수라는 말은 디귿이 니은보다 작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관계를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관계는 참이잖아. 즉 기억이 디귿보다 작은 게 맞아. 근데 방금 내가 보여준 거는 디귿이 니은보다 작다는 거 보였지.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자동으로 내가 보이고 싶었던 것처럼 기억은 진짜 누구보다 작다? 니은보다 작다. 그래서 나는 이 부등식이 참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